안녕하십니까? 네, 다산엔도 최정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5페이지의 전기기기 기초입니다. 전기기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최고로 배신을 많이 때리는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력공학과 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유 암기 과목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보세요, 회로나 자기학은 있죠, 아주 예전에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발견한 것으로 계속 지금 울고 먹어서 공부하는 건데, 전기 기계는 기계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최신 이 기계가 계속 발전하면서 뭐 예전에는 뭐 생각도 못했던 뭐 서버 모터나 뭐 이런 최신 기계들 있죠, 브레이스리스 모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점점 더 많이 출제됩니다. 비중이 크진 않는데 하여튼 조금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로를 공부하신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거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20문제잖아요. 맞죠? 20문제인데 기초 부분과 그 다음에 교재 위주로 꼼꼼히 하신다면 5문제는 못 맞춰요. 15문제는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5문제는 어려워요. 제가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시험을 딱 치고 나죠, 이 다산에드에서 시험을 치고 나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답을 올려요. 전국에서 제일 빨리 올려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가답안을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문제를 풀죠. 그럼 회로나 자기학 같은 거는 20개 만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기계는 솔직히 힘들어요. 아유, 이게 말도 너무 어렵고 새로운 부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20개 맞추기 힘든데, 하여튼 자주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하면 15개 정도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기초 부분을 하면서 개념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기는 정말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과 용어가 어느 과목보다 중요한 것이 이 전기기기예요. 예. 그러면 한번 전기기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에 직류발전기입니다. 직류발전기. 예. 1번에 직류 발전기인데 뭐냐면, 발전기긴 발전기인데 직류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교재 있죠? N극과 S극에서 이렇게 회로 시간에도 제가 그렸던 겁니다. 얘를 손을 잡고 이렇게 쭉 돌리면은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학 시간에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전기가 발생이 돼요. 네, 돌리면은. 그런데 직류 발전기인데 보세요. 요것은 기기 전력이나 자기학이나 회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돌리면 이러한 교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직류 발전기인데,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첫 번째 구조를 보면은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N극에서 S극입니다. 이렇게 자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개를 만든다. 그래서 이 N극, S극이 뭐 하는 게 뭐예요? 자개 발생. 자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개. 다시 말로 자속 발생이에요. 자속 발생. 네. 자속 발생. 그래서 이 N극, S극을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계자라고 하고, 영어로 필드라고 하고, 기호로 F를 씁니다. F. 계자를 F.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를 N극, S극이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느냐? 모터나 뭐 전동기나 발전기나 안에는 자석이 없습니다. 웬만한 거 뜯어보세요. 자석이 없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철심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전기를 이렇게 가해주면 이렇게 쳐. N극이란 자석을 쓰는 게 아니고, N극이 자석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에서 전류가 이렇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지금 보세요. 자기장이, 자석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얘가 뭐예요? 이게 N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자라는 게 자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자는 우리가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자석을 쓰는 게 아니고 철심의 권선을 감아서 자석을 만든다. 뭐예요? 전자석을 쓰는 겁니다. 전자석을. 그게 이 계자입니다. 계자 구조 중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NS 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 계자가 오고 있으면, 계자가 지금 이렇게 옵니다. 계자가 오고 있으면 돌아서 띵띵띵띵 끊어서 그 충격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뭐? 전기를 만드는 놈에서 전기자. 뭐? 전기를 실제 발생시키는 놈입니다. 전기를 발생시키고, 요 놈을 우리가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하고, 기어로 A를 씁니다. 아마추어 전기자. 계자에서 발생된 자석을 끊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을 전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두 개에서 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세 번째, 정류자라는 게 있습니다. 정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키면 교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기자가 붙어서 어떻게 교류로 나오는 것을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그 부분을 정류자라고 합니다. 뭐? 교류로 된 것을 직류로 변환시키는 것. 해서 우리가 정전계,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전기자기가 2장 제목이 정전계입니다. 정전계, 정유자, 전기자, 계자 해서 이게 직류기의 3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류자는 우리가 그냥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직류기에만 있는 건데요. 계자와 전기자는 변압기를 제외한 모든 기계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성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종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특히 계자 있죠, 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석을 가지고 자석을 만드는 것. 전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을 발생시키다는 그 개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류 발전기 구조에서 계자, 전기자, 정류하고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여기에 마찰해서 어떻게 하느냐? 외부로 전기를 끄집어내주는 부분입니다. 정류자와 붙어 있어요. 정류자와 붙어서 만들어진 전기를 외부로 빼내주는 부분을 정류자, 브러쉬라고 하고요. 그 다음 공극은 그 공기 부분입니다. 얘가 회전을 하죠. 회전하는데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극. 네. 그 다음에 76페이지 가서 이론에서 뭐가 있냐면 전기자 권선법이 있습니다. 전기자 권선법. 네. 우리가 계자는 어떻게?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자 철심에 권선 감아서 전자석 만드는 거예요. 또한 전기자도 제가 이렇게 그렸던 거 있죠. 이렇게 그렸던 거. 전기자 보세요. 제가 한날을 그렸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전기자 동그랗게 했죠. 회전하는 거니까 동그랗게입니다. 거기에 홈을 이렇게 파요. 홈을 파요. 요것을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면 슬롯. 한국말로 홈, 영어로 슬롯이라고 해요. 슬롯.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리를 아까 이렇게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한 가닥 있죠. 지금 요게 요거고 요게 요겁니다. 이건데 실제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이렇게 많이 감습니다. 많이 감는데 이 권선을 감는 방법이에요. 권선을 감는 방법. 이것을 막 감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권선을 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는 방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2층권이라는 게 2층권 이래요. 아까 슬롯 구멍 하나에 2층 이상 집어넣는 거예요. 2층 이상 집어넣는 게 2층권입니다. 한 구멍에 2개 이상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층권은 우리가 중권과 파권으로 이루어져요. 중권과 파권. 네. 그러면 이 특징들이 뭐냐면 중권은 우리가 권수 코일 간격이 극간격과 같은 거예요. 코일 간격이 극간격과 같은 것 중권이고요. 파권은 자극수만큼 병렬이 되도록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그것을 그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중권은 우리가 병렬권, 파권 직렬권이에요. 직렬권.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선을 감는데 결론적으로 중권은 권선을 감으면 병렬의 형태가 되는 거고 파권은 권선을 감으면 직렬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런 전기자 권선법 숙제를 해주시고요. 숙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일장 타이틀이 뭐냐? 직류 발전기죠.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발전기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전압이겠죠. 얘가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전기 발생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전압 발생하는 거예요. 전압 발생하는 거. 그 전압이 발전기에서 만든 그 전압이 얼마냐? 이는 60A분의 피자판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60A분의 피자판. 근데 제가 왜 얘를 지금 뭐 기초 부분에 넣냐면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발전기에서 P가 뭐다? P는 극수를 얘기합니다. 극수가 뭐냐면 N극, S극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발전기라도 2극 이상입니다. N극만 따로, S극만 따로 못해요. 최소 N극, S극 하나씩이니까 2극이에요. 조금 더 효과를 좋게 하고 싶다. N극 2개, S극 2개, 4극. 더 많이 하고 싶다. N극 3개, S극 3개, 6극. 이렇게. 그게 수입니다. Z는 뭐냐?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전압도 세지는 거예요. 뭐? 코일을 도체라고요. 구리, 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파이가 N극 S극에서 싸워주는 자속이에요, 자속. N은 뭐예요? N은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그 다음에 A라는 놈이 있죠. A는 우리가 중권이냐 파권이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 헤루스예요, 병렬 헤루스. 얘는 중권과 파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병렬 헤루스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발전기 이론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거 유도 기전력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기전력. 네. 두 번째 직류 발전기 이론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또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그만큼 제가 여기서 다룰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기자가 반작용이요. 간단하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자석이지만 N극이 S극이라 할게요. N극 S극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에서 전류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전기 만드는 거죠. 맞죠? 전기를 만드니까 여기에는 만든 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전기자 권선에는. 맞죠? 그러면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자기장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러한 동그랗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하는데 보세요. 지금 빨간색이 주자속이에요. 주자속. 파란색이 전기자 자속입니다. 우리가 아까 공식에서 전압 E는 60A분의 P자판이라고 했죠. P자판 했는데 이 자속이 뭐예요? 빨간색 주자속이죠. 맞죠? 주자속인데 지금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니까 이 파란색 자석이 빨간색 자석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얘가 영향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중요한 요소예요. 다시 빨간색이 있는 주자속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이 파란색 자석이 빨간색 자석을 방해하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류는 뭐다? 정류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것. 정류자 있죠? 정류자에서 하는 거예요. 정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뭐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용어들, 자주 나오는 용어들 반드시 아셔야 될 용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종류입니다. 종류. 발전기의 종류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종류를 나누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슨 종류를 나눈다. 예를 들 게 없네. 보세요. 종류를 나누는데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죠. 크기에 따라서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그 다음 용도에 따라 어디에 쓰는 것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류 발전기 종류는 뭐에 따라 나누냐면은 여자 방식에 따라 나눠요. 여자 방식에 따라서. 여자 방식 뭐지? 여자 방식이란 것은 뭐냐? 여자 자석입니다. 여는 공급이요. 자석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자석 공급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맞죠? 왜 자석 공급 방식에 따라 나눌까? 이거요. 우리가 직류를 했을 때 N극이고 S극입니다. N극, S극일 때 여자란 것은 N극, S극 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을 N극, S극 어떻게 주느냐? 얘를 어떻게 주느냐? 보세요. 지금 N극, S극처럼 이렇게 영구 자석을 쓸 수도 있겠죠. 영구 자석을. 이렇게 해서 자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면 기초 부분 할 때도 용어 할 때도 그랬지만 얘는 거의 안 쓰고요. 대부분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씁니다. 전자석을. N극, S극이 아니고 이렇게 감아서 계좌의 철심을 감아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만들어서 쓰는 거. 그래서 자석 발전기, 그 다음에 전자석 발전기, 영구자석 발전기, 전자석 발전기인데 전자석 발전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타여자, 자여자. 타여자와 자여자. 타여자와 자여자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타여자를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여기 자석 이렇게 감겨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제가 다른
전원을 하나 쓰는 겁니다. 다른 전원 이렇게 다른 전원 하나 쓰는 거예요. 이것이 타여자고요. 타여자고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여자는 뭐냐면 여기서 저기 만들죠. 만들어서 이 부하로 갑니다. 부하로 가는데 거기에 일부를 추출해서 이렇게 만든 전기로 자석 공급하는 것, 만든 전기로 자석 공급, 스스로 우리 자급자족 하는 것처럼 만드는 전기로 자석까지 공급하는 건 우리가 자여자라고 합니다. 자여자. 예. 실제로 우리가 자여자 방식도 많이 씁니다. 시험에는 근데 많이 안 나와요. 실제 뭐 발전기, 뭐 어느 정도 되는 발전기 되면은 자여자 방식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과 많이 쓰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여자 방식이요. 타여자 방식. 예. 요거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여자 방식은 또 네. 우리가 전기자하고 계자가요, 직렬로 연결되느냐, 병렬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2개 이상으로 되느냐 해서 직권, 분권, 복권으로 또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네, 자여자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를 용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은 직류 발전기인데 뒤에서 하는 전동기도 똑같습니다. 전동기 똑같아요. 발전기는 영구 자석이 있는데 거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석. 네, 전자석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네, 전자석을 많이 쓰는데 전자석에서는 타여자와 자여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여자는 뭐 직권, 분권, 복권 이러한 형태로 나누어져서 그 직류 발전기를 직류 발전기의 종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다? 여자 방식, 자석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석을 어떻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직류 발전기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것이 전동기에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기기기, 직류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들이에요.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77페이지 직류 발전기를 했고 이제는 직류 전동기 봅니다. 직류 전동기. 네, 직류 전동기.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말로 전동기, 영어로 모터입니다. 모터. 네, 모터입니다. 여기는 아시겠죠? 전동기는 뭐요? 전기를 주면은 힘을 내는 것. 전동기 전기 꼽으면 돌아가는 거, 선풍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직류 전동기인데 직류를 사용하는 겁니다. 직류를 사용하는 것. 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죠, 힘.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하면 토크. 전동기에서 힘, 미는 힘, 당기는 힘, 위로 아래로 아니고요. 회전하는 힘이요. 회전하는 힘, 토크입니다, 토크. 전동기의 생명은 토크야. 토크, 비싼 토크가, 큰 토크가 비싼 겁니다. 힘 센 게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동기라면 이거 있죠. 선풍기 1단, 2단, 3단. 모터라면 속도가 있죠. 속도. 힘과 속도. 얘가 전동기에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토크 회전력을 뒀습니다. 토크는 보세요. 우리가 전력과 회전수를 구하는데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있는데 9.55의 회전수분의 P입니다. 뉴턴 미터나 9.5 n분의 1 뉴턴 미터나 n분의 P, 혹은 0.975 n분의 P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토크
토크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토크는 회전수의 반비례예요. 그 다음 출력. 몇 마력 있죠? 몇 마력. 마력이 크면 토크가 큰 겁니다. 네. 이것이 토크예요. 토크. 속도는 뭐 K. 상수입니다. 상수. 어떤 값. 만들 때부터 정해진 값. K. 파이분의 V-IA R이라고 해서,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속도는 자속의 반비례하고 전압에서 IAR을 뺀 값에 비례해요. 한마디로 속도는 뭐 전압이 많을수록 크고 자속이 적을수록 크다. 요것이 뭐 자세하게 본문에서 하는데, 다시 직류 전동기뿐만 아니고 전동기에서는 힘과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종류 있습니다. 전동기 종류. 아까 발전기 할 때 했습니다. 뭐 타이어자, 그 다음에 뭐 직권, 분권, 복권, 이런 것들. 전동기의 종류. 복권은 뭐 가동 복권, 차동 복권, 본문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입니다. 운전인데 전동기 운전입니다. 전동기 운전은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서 보세요. 운전 첫 번째 뭘 하느냐면 운전을 한다. 기동, 시동 거기 대신 기동. 두 번째 켰으니까 자동차를 이제 어떻게 과속도 해보고 천천히 해보고 속도도 조절해보는 겁니다. 속도 제어. 운전에서 속도 제어. 세 번째, 우리 멋있는 남자들, 저같이 턱선 없는 사람들 못하는데, 뒤로는 후진 있죠, 후진. 후진은 전동기에서 역회전이라고 합니다. 역회전 한번 해보고, 네 번째, 뭘 하느냐? 이거 다 썼으니까, 정지, 스톱을 제동이라고 합니다. 제동. 이러한 순서로 전동기를 한번 운전도 해보는 겁니다. 운전해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기기라고 하면 있죠. 전기기기라면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무슨 석유값도 비싸고 전기도 아껴 써야 되고 해서 맨날 나오는 것이 고효율 인버터니 효율이 좋아야 되니 이런 말 많이 하죠. 효율을 높여야 되니 효율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전동기 보세요. 효율. 지금 효율은 제가 우리가 이전에 회로 이론 할 시간에 회로 이론의 전달함수 할 때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 효율도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당연히 내가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이 많이 나오면 그것이 고효율인 거죠. 좋은 겁니다. 전기요금 아끼는 거죠. 석유를 아끼는 겁니다. 그게 고효율이에요, 효율.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보세요. 효율을 얘기할 때 제가 여기 입력을 넣었습니다. 여기 출력이 나왔죠. 나머지 얘는 뭐예요? 나머지 얘는 뭐예요?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입력 100에 출력 90은 나머지 10은 뭐냐?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이. 그래서 입력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입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맞죠? 그러니까 출력을 어떻게? 입력분의 출력 어떻게?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해서 효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효율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입력분의 출력 딱딱 했다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효율 실측 효율이에요. 실측 효율. 그 다음 얘들은 어디에서 하느냐? 약속입니다. 이거 약속을 이렇게 구한다? 규약 효율이라고,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얘를 쓰고 전동기에서는 얘를 써서 효율, 전기기기, 변압기에서도 나오고요. 이 효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효율을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이 손실이라는 놈 보는 거죠. 손실이라는 거. 손실. 규약 효율로서 효율을 구할 때, 규약 효율을 구할 때 손실을 알아야 효율을 구하는 거죠. 손실. 손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죠? 손실은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고정선과 변하는 가변선이 있습니다. 고정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부하선이라고 그래요. 무부하선. 부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부할 때 그 손실이 부하가 있을 때의 손실과 똑같은 겁니다. 가변선은 우리가 부하선이야. 부하선. 형광등 1개 달았을 때, 2개 달았을 때, 3개 달았을 때, 4개 달았을 때 형광등 1개일 때하고 형광등 10대하고 무부하선은 고정선은 같은데 부하선, 가변선은 달라지는 겁니다. 형광등을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이 손실도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고정선에 우리가 철선과 기계선이 있습니다. 철선. 철덩어리 자체,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거요. 우리가 모터를 연결해요. 모터를 돌리는데 얘가 이런 거요. 모터의 끝부분에 아무것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터 자체만 돌아요. 그래도 부하가 없는 건데 손실이 있냐는 거예요. 손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부하선이에요. 그럼 철선은 앞에서 용어를 할 때 제가 히스테레시스선과 와류선입니다. 와류선. 히스테레시스선과 와류선. 그 다음 기계선은 풍선과 마찰선입니다. 정확한 거는 본문에서 하는데 제가 용어할 때 한 번씩 다 언급을 했던 거고요. 가변선은 동선, 구리 전선에 의해 발생하는 동선과 정체불명의 표유부하선이 있습니다. 표유부하선.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우리가 전체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직류기, 발전기나 전동기 뿐만 아니고 변압기 가서도 이 효율을 쓰이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해서 직류기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계속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념 있죠. 계자다, 그 다음에 전기자다, 이러한 개념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직류기가 시작이 오래 걸리고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